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월계 1, 2, 3동을 지역구로 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약자와 동행, 강남북 균형 발전 등을 추진하며 글로벌 메가시티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정근식 교육관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SH공사 황상화 사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기획본부장으로 계시다가 사장님 지금 SH공사를 맡고 계신데 제가 바로 이제 시간이 짧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23년 2월에 본 의원이 백사마을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한 거 기억하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요지는 뭐냐면 1981년 12월 31일의 기준을 1989년 1월 24일의 기준으로 변경해달라. 네. 이런 요구였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 김원동 사장님께서 사업성 때문이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지금 퇴직을 하시고 지금 한 2년이 지나는 동안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지금 변화되고 철거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사장님께서 이 기준일을 변경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공사가 도시개발법이라든지 택지개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토지보상법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과 비용이 전체 다 SH공사에 귀속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이 모두 토지등 소유자들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주민 대표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시행자라고 하더라도 그 법적 위치에서는 저희들 마음대로 그거를 바꿀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당시는 그 사업성이 부족해서 사업성이 없어서라고 할 때는 그 주거지 보전 지역이 해제되기 전입니다. 예. 본 의원이 그 시정 질문을 할 때는 주거지 보전 지역이 그 중투심에서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 당시도 어차피 A1과 A2의 그 지역을 할 때 A1은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 A2는 아래 지역이 보존 지역을 보존한다는 전제 하에 지하 4층에 지상 4층 이렇게 짓기로 했는데 그 당시 본 의원이 어차피 신개발을 할 거면 보존 지역을 해제하고 전체를 신도시로 하는 게 어떠냐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결국엔 용역을 통해서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세대가 늘었죠? 지금 71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네? 710. 741세대가 아니고요? 예. 740. 예. 네, 741세대가 늘었어요. 예. 741세대는 거의 한 단지의 아파트 규모입니다. 예. 본 의원도 살고 있는 아파트가 850세대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좀 곤란합니다. 사업성은 좋아졌고 또 그 당시 22년 12월에 주민과 간담회를 통했고 간담회 후에 그 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 당시 얘기입니다. 사업성 하락과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으로 재산권 피해로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하는 거는 사업성이 작고 세대가 적으니 2,400세대 정도 이렇게 지으려고 계획을 할 때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에게 오는 부담이 많으니까 뭐 그렇게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41세대가 늘어난 이 시점에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당시에 주거지 보전 지역은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전제가 돼서 사업성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비례율이 105.98%가 추정 비례율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주거지 보전 지역을 아파트로 짓는 것으로 바꾼 지금 현재 정비계획 변경안은 그동안의 공사비가 당초에 계약할 때는 연면적 기준으로 한 520만 원이었는데 현재 지금 서울시 평균 공사비가 725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사비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비례율이 103.31%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례율 면에서는 더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10억 정도가 저희들이 수치로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실 거를 예상을 했습니다. 또 하나, 그런데 그 본 의원이 백사마을에 대한 서울시 조례 그 적용이 같지 않다는 걸 이번에 그 많은 자료를 보면서 발견을 했는데요. 재개발 철거 가옥주에게 재개발로 그 무주택이 된 경우 구역 내 재개발 임대를 임대 아파트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주택이 있을 경우 유허가 주택일 경우 입주권을 포기한 현금 청산자에게는 또 그 임대 아파트가 부여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백사마을 이주 안내문에는 재개발로 인해 무주택이 된 철거 가옥주들이 재개발 임대 아파트의 대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백사마을에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 가옥주만 입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가옥주들은 현금 청산자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그 임대주택조차도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하나 더 이주 대책을 하는 게 순환형 임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순환형 임대주택에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하고 그리고 월평균 소득액의 70%여야 되는데 그 70%는 한 43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를 초과되면 들어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민원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소득이 초과됐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으리라고 네,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순환형 임대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그런데 이주 대책에 대해서 좀 이번에 여러 가지 검색을 하면서 네. SH가 사업을 시행하는 타지구 이주 대책을 살펴본 결과 PPT 넘겨주셔야 돼요. 예, 이겁니다. 2006년 당시에는 건축 기준일이 1989년 1월 24일로 해서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 곳이 5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분양 아파트 입주권 없는 현금 청산자들에게도 임대 아파트를 준 것입니다. 2015년 저기 고덕강일 공공택지지구를 보시면 예. 거기서 이주자 주택이라는 분양 아파트를 입주권도 주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순환형 임대 아파트, 지금 백사마을은 거의 다 순환형 임대 아파트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재개발 임대는 철거민이 무주택자일 경우 재개발 임대를 네, 들어갈 수 있는 특별 공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사마을은 모두가 거의 순환형 임대주택을 감으로써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23년인가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5% 인상하셨죠. 네. 그 인상한 부분이 지금 그거를 적용을 받아서 각각의 개인 돈으로 인상을 하고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시 주거안심 종합센터 그 상담 매뉴얼의 45쪽을 보면 이거 서울시에서 발행한 겁니다. 25년 상반기 발간한 책에서 재개발 임대 특별 공급을 상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도 백사마을이 그 철거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세입자 공단 공고일 3개월 전에 거주했던 2007년 9월 이전에 3개월 전에 거주했던 세입자는 모두 재개발 임대 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순환형 임대를 들어감으로써 지금 그들이 보증금도 올리고 임대료도 올리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예. 재개발 임대 아파트에 철거민이 들어갈 경우 이사한 거하고 몇 년을 살 수 있을까요? 재개발 임대 이주대책 대상자로 들어가면 계속 사실 수 있습니다. 몇 년이요? 제가 알기로 한 20년인데 20년 맞나요?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예.
예전에 30년이었어요. 근데 20년인가 이렇게 봤거든요. 30년이면 이 사람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예. 주택이 없다면 들어가고 다만 분양 전환은 불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속도 가능하죠. 예, 무주택자 세대원에게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네. 소득에 상관없이. 예. 이런 혜택이 백사마을의 철거민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순환형 임대를 살고 그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네. 2021년에 3월 4일에 백사마을 사업 시행 계획서를 제출받아 보니까 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면 사업 시행자는 정비 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네. 그 안에 임시 거주 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민 이주 대책도 있어야 하는데 네. 없습니다. 또 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이주 대상자 명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SH의 이주 대책 제출을 요구하자 본위원에게 보내온 자료는 24년에 주민 대표회의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안내를 하는 배포하는 그 이주민 안내문을 주었습니다. 예. 반면 그 성디마을이나 구룡마을에서는 이주대책 기준 공고한 내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에도 임대주택의 부지 명세, 그다음에 부지 가액, 처분 방법 및 임대주택 입주 대상, 세입자 명부가 있어야 하는데 백사마을 관리처분 계획안에는 임대주택 입주 대상 세입자 명부가 빠졌습니다. 네. 빠졌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대주택 입주 대상 명부는 없다.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 백사마을 이주 대책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행 규정에 따라서 주민대표회의에 회의가 만든 시행 규정을 노원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거기에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민대표회의에서 이주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이주 정착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 정착금, 지금 말씀하셨죠? 이주 정착금. 네. 이주 대책의 내규에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다음 질문할 건데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주 대책 내규라는 거 2000년도 1월에 제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내규는 그 법률 다음에 조례 다음에 내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다 봤습니다. 2000년에 제정한 그 내규가 그 이후 지금 현재까지 한 5번 개정을 했는데 거기서 이주 대책의 내규에서 이주 대책 수립 시행으로 가름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주 정착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주 대책을 그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가름한다, 대신한다 이렇게 말씀. 저희가 직접 공익 사업을 하는 거는요, 전부 다 이주 대책을 수립을 합니다. 네. 이주 정착금을 주지 않고. 네네. 하지만 백사마을의 경우에는 그 토지등 소유자들이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에서 이주 대책을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사장님 보세요. 예. 내규라는 거 아니 내규는 저희들이 공익사업 할 때 필요한 거고요. 네. 백사마을은 저희 내규보다도 토지 소유법 그다음에 이제 그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도정법 그리고 그 주민협의회에서 만든 잠깐요. 시행 규정 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더 드릴게요. 네. 그 질문을 하면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네네. 주민대표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행사는 상관이 없다. 오늘도 그 예상은 하고 왔습니다만 네. 보세요. 이 내규에 의해서 모든 거를 이제 그 지침이나 다름없는데요. 이주 대책이 수립을 한다고 했을 때 이주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정착금뿐만이 아니라 재개발 임대 아파트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도 이런 관한 사항도 담아야 합니다. 예. 백사마을은 철거민 중에서 재개발 임대 아파트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을 선정해서 소득 기준 때문에 순환형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분들께 타 지역에 재개발 임대 아파트에 우선 입주한 뒤에 이게 다 완공이 되면 그 안에 백사마을에 완공된 후에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안내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돌아가서 네.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네.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내규를 지금 말한 김에 네. 내규의 제4장 이주대책 제30조를 네. 보면 1항과 2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1항에 이주대책 등 대상자에게 이주대책 등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네. 서면 통보한다. 2항에는 공사 홈페이지 등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이주 대책의 내용을 14일 이상 공고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백사마을은 이주 대책 공고가 없습니다. 없죠? 예,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립은 했잖아요. 이주 정착금으로 해서. 정착금만 수립했는데 예, 정착금을 정착금만이 드린다고 이주 안내를- 대책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저희가 공익사업을 토지보상법으로 한 거는 전부 다 이주대책에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신문에도 공고하고 개별 안내도 하고 네, 그다음에 좋습니다. 보상 개별적으로 네, 주십시오. 네, 네, 그렇게 하고 다음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 백사마을 자료 보니까요. 그 1인 가구가 예. 내 집을 소유한 거, 또 내 토지를 소유한 거 외에 같은 필지 내에 공유자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2명 이상 있습니다.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보니까 한 10명 10명도 데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여기서의 대표자를 하나 뽑아서 예. 총회를 주민대표에서 할 때 의결권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분양주택을 받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나머지들이 다 포기해주고 네. 대표자를 선임해주면 하나의 권리가 생기는 걸로는 알고 그 있습니다. 포기를 할 때 말씀하셨는데 네, 포기가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로 내세울 때 네. 어떻게 하냐면 선임을 하나 내세울 때 나머지 사람은 동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예. 선임 동의서의 양식을 예. 검색을 해서 한번 기본 양식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 이건 예. 나중에 자료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중앙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났냐면 구령마을 이주 작전 임대료 전액 지원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 이렇게 났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백사마을은 순환형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는 반면에 네. 구령마을은 이렇게 월세나 또 보증금을 전액 지원해서 재개발 임대를 들어갔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 임시 이주. 네, 임시 거주도 재개발 임대를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다 지어져서 완공하면 또 그들이 거기에 구령마을에 들어가게 돼 있죠. 예, 예, 다시 네, 재개발 임대를 들어갑니다. 거기서는 못 사시고 이분들은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구령마을로. 아무튼 예. 다시 들어가죠. 예, 예. 백사마을도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보세요. 구령마을은 한 9차례 불이 났어요. 수해 한 번 당하고 네. 그렇죠. 네. 여기에 12년도에 기사에도 있습니다. 12년도에 구령마을 화재 이재 및 임대주택 입주 완료 이렇게 났고 네. 임대보증금은 도시개발사업 예정 보상금으로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 입주를 완료하면서 지원을 전폭적으로 했습니다. 예. 또 하나 이 기사 외에 제가 PPT를 다 올리질 못하니까 네. 23년도에 기사 난 거는 그 구령마을이 화재가 23년에 대단히 크게 났습니다. 네, 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죠. 예. 이때 임시 이주를 할 때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해서 감면도 했어요. 예. 여기서 임대료가 40%의 그 보증금 전액을 감면하고 임대료를 40%에서 60%로 감면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 백사마을은 똑같은 철거민인데 순환형 임대를 가서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10년 만에 그 임대료 인상과 임대 보증금 인상을 하셨다고 23년에 하셨을 때 그것에 적용을 받아서 이들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19년에서 20년 사이에 스스로 나갔습니까? 사장님, 예. 사업 시행 인가가 언제 났습니까? 사업 시행인가요? 사업 시행인가 21년도 3월 4일입니다. 네. 21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예. 그런데 백사마을은 불은 나지 않았지만 너무 오래된 건물에 위험하다는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19년에서 20년 사이에 선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시행 인가가 21년에 났는데 그 사업 시행 인가가 나기 전에 이주를 시키면서 주거 이전비와 동산 이전비 지급했죠. 그렇죠? 네. 그것도 아까 말한 내교에 의해서 한 것 같아요. 내교가 20년 1월에 제정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령마을이나 백사마을, 성지마을 다 똑같은 그 SH가 시행사로 있고, 물론 뭐 개발 사업이나 뭐 이 네네. 주택 사업이나 틀리다고 하시지만은 결국엔 그들의 그 주민은 철거민입니다. 그렇죠? 철거민이고 구령마을은 이렇게 불이 났다는 이유로 감면을 하고 60% 월세도 감면하고 보증금은 무료 지원하고 하는데 비해서 백사마을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재개발 임대도 못 갔거니와 순환형이라는 임대를 가서 보증금은 주거 이전비 받은 거로 하고 네. 그것도 주거 이전비를 직접 그들에게 직접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SH가 SH로 주거 이전비를 보증금을 하고요. 본인에게는 그 이사 비용만 입금을 했어요. 원래는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세입자가 받아서 세입자가 다시 임대 아파트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주거 이전비는 구경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 보증금으로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오른 인상폭을 내고 이거는 백사마을과 구령마을이 차등을 두는 건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구룡마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화재가 9번 나고 수해가 1번 일어났습니다. 네. 최초에 이전을 하게 된 거는 화재에 의해서 이전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 무허가 건물도 아니고 간이 공작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구령마을은 너무 지작물로 명명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해서 네, 비닐이나 예, 부직포 뭐 이렇게.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그렇게 이주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실제로 이제 지금이 저희들이 이제 소유권이 완전하게 SH로 넘어왔거든요. 네. 지금 이전을 시키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서로 이전을 먼저 하시겠다고 해서 이전을 하다 보니까 형평이 그 사업 자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렇게 맞춰져서 유일하게 구룡마을만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한 지구 중에 아주 다르게 특별하게 이주대책 임시 그래서 이주가 그런 말이 되어 나옵니다. 있습니다. 판자촌을 살아도 강남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백사마을 사람들, 그 철거민들은 자기가 가는 아파트가 순환형인지 재개발 임대인지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안내를 하고, 그렇죠? 예, 재개발 임대도 자격 요건이 되면 신청을 받아야지 옳은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심사숙고해서 다시 재조정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지금까지 200가구인데요. 저희들이 짓는 게 거기에 다시 들어오실 수 있는 임대주택이 한 480세대가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저희들 이제 통합 공공임대로 사용할 것인데요. 네. 그분들께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지금 200가구 얘기하셨죠? 예. 앞에 지금 질문을 제가 넘겼는데요. 지금 임대 가구가 80가구 늘어가지고 484가구에서 네. 지금 명품 단지로 만들겠다 해서 모든 전면 개편해가지고 다시 갈 때 35층까지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80가구의 임대 가구를 늘려서 지금 565가구라고 지금 발표를 하면서 네. 200가구를 철거민 특별 분양을 돼 있다 이랬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백사마을에서 특별 분양 받는 세대가 몇 세대예요? 일단 저희들이 382세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네. 왜냐하면 원래부터 정상적으로 가신 200세대하고 네. 그 다음에 분양 아파트 대상인데 현금 청산하고 나가셨다가 분양 임대주택으로 오시기로 하신 분들까지 지금 저희들 추정이거든요. 추정만 했지 뭐 신청은 받지 않았죠. 아직은 못 받습니다. 제가 그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예, 예. 거의 순환형 임대고 재개발 임대가 있긴 있어요. 세어보니까 19세대예요. 어제 다시 한번 아닙니다. 저희가 480세대로 재개발 임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지금 잘못된 거니까요. 네. 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그 자료는 예, 예. 수정을 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안내를 해서 네. 그 부분은 다시 재개발 임대로 예.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가오 연락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가요? 예, 그럼요. 네네.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믿어도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또 바로 하나.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아마 그 보고를 받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토지 분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예,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토지 분할이 번지수를 말할 수 없으니까 A의 토지 분할이 3번을 하는데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갔어요. 그런데 이 토지 분할이 A가 B에 갔다가 B가 C로 갔다가 C가 D로 간 게 아니고 A가 A, B로 나눠요. 네, 그리고 B를 C, D로 나눕니다. 그리고 C를 C, D로 나눠서 세 번 분할을 하는 동안 그 주민은 알지도 못해요. 자기 땅이 분할이 된 거를. 그래서 부서한테 물었어요. 왜 알리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네. 의무가 없다고 알리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이 맞는 건데요. 공간정보법에 따르면 그 지구계에 걸쳐 있는 거거든요. 네. 지구계에 걸쳐 있어서 지구 내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저희가 편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구 밖은 이제 다시 주민이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토지 소유주가. 그래서 공간 그 분할할 수 있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친절하게.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그 주민이 살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분의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예. 지금 부서에서는 그 문제를 의무는 없다. 본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지만 그 자기 소관청에는 보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 이 토지 등기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확인한다고는 하지만은 네. 건축법이요. 토지 분할 시 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인은 가옥과 주변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인데 분할 3번 해서 장본인이 예. 그분은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토지가 여기 잘려주고 저기 잘려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보상체계에서 가옥이 23평인데 7,008평을 보상을 받았고요. 그 예. 가옥은 어디 있어요? 땅 위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예. 7,008평 받았고 또 이 마지막에 C에서 D로 분할을 할 때 대부분의 땅이 분할을 했는데 예. 그 대부분의 땅이 분할을 한 시점이 어디냐면 PPT에 이거 아닌데요. 그 야산에 그 임야에 갔습니다. 저기 백사-땡땡 예. 그 번지수로 갔을 때 예. 저기는 임야잖아요. 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연공원입니다. 그러면 이 분이 그 앞에 C의 번지수에 있다가 분할이 돼서 D로 산으로 갔는데 이 보상 체계를 할 때 이분의 나무를 22그루를 보상을 했어요. 예. 그러면 22그루의 나무는 저 부분에 간 D에 있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앞에 살았던 C에 있는 나무입니까? 보고 받으셨어요? 보상을 할 때는 지구의 내로 들어오는 것만 보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요. 그렇죠. 예, 지구 내 보상했다고 하면 지구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야 돼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구 내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미 분할을 했어요. 대부분의 땅이. 예. 근데 직전에 있었던 자기 가옥과 주변 토지에 있는 나무를 보상했어요. 분할을 하면 이 사람의 지분은 여기 와 있는데 먼저 살았던 곳에 나무를 보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아래 동네에 자기 집 뒤에 나무를 심어서 한 40년간 살았는데 나무 보상해 달라니까 임야라 안 된다. 이 사람은 안 하고 이 사람은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기준이 없군요. 예, 예. 기준이 있습니까? 원래 그 지구 내에 있는 것만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구 내에 있는데 분할해서 절로 갔다고요. 산으로. 이미 자기의 땅은 일로 와 있다고요. 근데 나무는 여기 있었어요. 가옥과 주변 토지에 살았으니까. 예. 이거를 보상했다는 거예요. 보상하면 안 되잖아요. 땅 주인이 여기 와 있는. 그거를 다시 제가 확인을 네,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예. 나중에 주십시오. 또 하나는 시간이 짧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 물건 조사에 대한 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요. 예. 네. 물건 조사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조사자나 확인자, 예. 토지 등 소유자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장님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한 서너 장을 카피했는데 없습니다. 아, 예. 서명이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물건 조사를 하실 때 예.
어떻게 직접 하셨어요? 어떻게 의뢰하셨어요? 원래 실측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조사를 거부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위해서 공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말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예. 물건 조사를 하실 때 물건 조사 굉장히 많죠. 예, 그 물건 조사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용역하셨어요? 그거는- 용역하셨죠? 그랬을 겁니다. 네네. 예, 예. 부서에서 들었습니다. 용역을 예, 예, 했어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물건 조사는 언제 했냐면 19년에서 20년 10월까지 했거든요. 네, 19년 네. 8월에서 20년 10월까지 물건 조사를 했는데 용역으로 실시했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아까 그 내규에 보상 업무 규정 시행 내규에 이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라는 신설을 언제 했냐면 24년 8월 28일 날 신설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내규에도 정해지지 않은 용역을 미리 했다는 거죠. 그거는 좀 약간 다를 겁니다. 지금 현재는 보상관리사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네. 이게 아주 이제 외부로 줄 수 있게끔 합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때도 저희들이 그러면 뭐 하러 불법이라는 신설을 게 아니고요.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뭐 하러 이 내규를 24년에 그게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계속 보상과 관련한 규정들은 네. 토지보상법이나 토지보상 법령들이 바뀔 때마다 네.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내규가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예. 면담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PPT를 보십시오. 네. 이게 여기는 번지수를 천상 말해야 되는데 아래 지역에 번지수에 한 19가구가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23과 25 보이죠? 예. 물건 조사가 하나씩 밀렸어요. 예. 근데 먼저에는 뭐 104-1이라든지 104-20이라든지 뭐 이렇게 번지수에서 도로명으로 바뀌었죠. 예. 도로명으로 바뀌면서 23과 25의 한 사람의 집인데 예. 도로명이 25로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도로명을 이거는 우리 부서가 준 자료예요. 예. 25만 체크를 해서 주게 되니까 25를 그 건축물 면적을 7,008평으로 냈어요. 예. 그래서 이 가옥에는 7,008평에 대한 건물 보상비를 1,083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동산 이전비는 10평 아래니까 83만 원인지 78만 원인지 그렇게 책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 SH에서는 25라는 요 물건 하나를 7,008평으로 했고 제가 봤을 땐 실측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왜? 그 네이버 지도에서 본 의원도 이거를 면적을 재보니까 저도 7,008평 나오고요. 예. 마우스를 좀 긁어서 내면 8.3, 8.6까지 한번 면적을 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주인은 23, 저 길쭉한 23과 25가 한 주인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다시 예. SH에서 쟀습니다. 수용 재결이 끝났기 때문에 본인이 소송으로 하라는 걸 실측을 하지 않은 그 정황이 있으니까 다시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다시 했더니 몇 평 나왔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그 네이버 지도하고 실제 표지판 간 도로명 주소 차이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딱 맞습니다. 네. 잘못된 부분이 맞는데 보상은 건물의 실제 면적하고 지번 주소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계로 육각길 일대 건물 보상 현황은 결과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소유자 한 개 건물이 조사를 거부하고 장기간 18년부터 알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조사 거부한 거는 대문을 안 열어줬어요. 예, 그 예. 사람이 한두 번 안 열어줬는데 예. 이 사람이 SH에서 실측을 했다고 하는 7.8평이 있고 네. 그리고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으로 고지한 게 22.8평이에요. 예. 그리고 이 집은 땅이 자기 게 아니니까 땅값을 임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30평에 54만 원씩 몇십 년 동안 냈어요. 예. 그러면 7.8평이 맞습니까? 22.8평이 맞습니까? 30평이 맞습니까? 뭐 지금 저희들은 그거 물건 결국엔 SH가 다시 실측을 해서 예. 31평을 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분이 가옥주가 이 수용 재결한 후에 열람 의견서를 냈습니다. 우리 집이 9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 30평에 살고 있는데 억울하다. 그래서 다시 해달라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다시 하지 않았어요.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핑계만 대고. 예. 그런데 몇 번이나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보고사항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만 한 이틀 나갔어요.
다시. 네, 네. 그래서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 과소면적 주장. 과소면적 주장이라고 여기에 기입을 해놨어요. 예. 25년 5월에도 여기에도 또 과소면적 주장. 과소면적 주장 했는데 SH가 다시 돼서 과소면적이 아니라 31평을 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건물 보상비도 달라졌고요. 예. 또 하나 이 집에 주거 이전비는 얼마 받았냐고 그 가옥주한테 물어보니까 주거 이전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예. 동산 이전비, 주거 이전비 이 단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서에게 물었어요. 주거 이전비는 이 집은 어떻게 책정을 했느냐를 물어보니 예. 신청을 안 해서 책정을 안 했답니다. 예. 그게 맞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 확인을 이 집이 저는 이 민원을 우연찮게 민원을 받았지만 예. 이 우연찮게조차도 민원을 받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7.8평에 1,083만 원을 받고 떠났겠죠. 그리고 주거 이전비는 받지 못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니까. 네. 알려주지도 않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좀 더 세심하게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현금 청산하신 주거 이전비나 동산 이전비 또 가옥주에게 건물 보상비 이거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은 신뢰하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그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SH가 그냥 민간 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자 중에 약자가 철거민입니다. 그렇죠? 구룡마을은 철거민이 불이 났다는 이유로 다 면제해 주면서 여기는 위험하다고 다 이주하고 자기들이 간 거 아니에요. 밀려서 갔어요. 폭삭 무너질 것 같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자신들이 몰라요. 구룡마을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하는지 모를 거고 백사마을도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하는 자세한 내용을 모를 겁니다. 저는 노원구 시의원으로서 너무 정말 실망스럽고 그렇죠? 정말 강남이 아닌 게 제가 처음으로 자괴감을 느꼈어요. 그렇죠? 이거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예.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거 한 가지 다 검토하시고요. 예. 제가 추후로 1대1 면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업무 처리하는데 네. 세심하고 또 주민들께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가는 서비스 하셔야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 진정한 약자 보호하고 약자와 동행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올해 4월 SH는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바꾸었습니다. 개정 목적을 보면 택지의 개발과 공급을 도시의 개발 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으로 변경했습니다. 도시의 개발 정비가 명확히 포함됐습니다.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도, 시민 복리 증진과 주거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규정했습니다. 백사마을의 이주 대책과 보상을 보면 이게 과연 시민 복리 증진인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백사마을은 서울에 주거 난민들이 와서 형성된 마을입니다. 대상자들이 원하면 구역 내 재개발 임대 아파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와 신청 등을 제대로 하고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입주권 기준을 1981년이라고 한 것에 관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등 소유자 대표 선임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며 SH의 백사마을 소송 관련 판결문 제출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 이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도 큽니다. 노원의 백사마을 이주민들처럼 SH가 시행하는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